좋아요. 안녕하세요, 멍바보TV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집의 댕댕이, 때론 사고 뭉치이자 사랑스러운 녀석들이죠. 우리의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큼은 모두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이 과연 우리 강아지에게도 좋을까? 라는 물음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꼬리 흔드는 친구들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 항상 관심이 많죠. 솔직히 말해 그들의 눈빛을 무시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잠깐 그들에게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슬쩍 넘겨주기 전에 이게 정말 괜찮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괜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맥주 효모, 맥주 효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코올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술을 만들고 난 지게미가 아니라 원재료를 발효시킬 때 넣는 효모이고요. 알코올과 무관합니다. 맥주 효모는 반려견에게 여러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보충제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B,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맥주 효모는 특히 피부와 모질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며 자연적인 벼룩 방지제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맥주 효모를 반려견에게 제공할 때는 적절한 양을 주의 깊게 측정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반려견에게는 되도록이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고 과다 섭취는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열량이 높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반려견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 주인 중 일부는 맥주 효모를 강아지의 식단에 추가함으로써 피부 조건이 개선되고 광택이 있는 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놀라운 건 활력이 넘쳤다고 해요. 그래도 꾸준히 복용하면 이런 효과가 나오나 봅니다. 하지만 모든 강아지가 맥주 효모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에게 맥주 효모를 처음 소개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완두콩은 반려견에게 안전한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완두콩은 반려견에게 제공될 때는 항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금이나 기타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는 상태여야 돼요. 완두콩은 비타민 K와 C를 비롯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반려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완두콩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를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역시 주의사항으로 완두콩은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의 반응을 보기 위해 역시나 작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강아지가 완두콩을 잘 소화하는지, 복부 불편이나 가스가 증가하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오트밀은 특히 소화에 좋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오트밀에는 섬유질이 많아 장 건강을 지원하고 비타민 B와 오메가6 지방산도 포함되어 있어 피부와 털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죠. 그러나 오트밀을 강아지에게 주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선 오트밀은 항상 익혀서 주셔야 합니다. 설탕, 소금, 우유 또는 기타 첨가물도 없어야 하고요. 플레인 오트밀이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죠. 일부 강아지는 오트밀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는 헬스 트레이너 분이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본인도 대회 준비를 하면서 오트밀을 먹는데 반려견에게도 오트밀이 좋다고 해서 오트밀을 소량 섞어 주었는데 강아지가 가려움증을 비롯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그 트레이너 분은 오트밀을 빼고 그 대안으로 현미나 귀리를 줬다는데 이건 또 괜찮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먼저 호박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강아지의 소화를 도와주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죠. 향신료나 버터가 들어간 호박파이는 안 되고요. 그냥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호박이 최고죠. 물론 호박씨나 호박 껍질은 소화에 좋지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제거해 주시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의 강아지가 약간의 소화 문제를 겪고 있을 때 호박을 작은 큐브로 잘라서 살짝 쪄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강아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고 소화도 더 잘 됐다고 하네요. 연어는 제 반려견에게도 종종 먹이는데요.
있는데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와 모질 개선에 아주 좋다고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연어를 줄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완전히 익혀야 해요.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연어회로 줬는데요. 이게 나중에 안 좋은 거라는 걸 알았죠. 그 이유가 생연어는 파라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서 이는 개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라사이트는 참고로 기생충이에요. 이 생물들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따라서 연어는 항상 익혀서 주고 어떠한 양념이나 기름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는 항상 발라서 줘야 되고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연어를 잘 소화하지만 간혹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먹여본 결과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강아지의 피부 상태가 좀 개선됐어요. 그런데 제 지인 중에 한 반려견은 연어를 먹고 소화 불량을 겪었다고 하네요. 이것도 사실 개별 반려견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먹는 음식 중 우리 반려견에게 먹여도 될 좋은 음식을 알아봤어요. 이런 영상을 통해 내 반려견 건강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아야 될 건 많고 알아도 어려운 게 우리 반려견의 세상이죠. 이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친숙하고 건강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역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